부동산 채널을 시작한 이후로 매주 대구 경북 전 지역 시세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독특한 현상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역월세, 역전세도 아니고 역월세. 대체 뭘까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와 함께 지금 대구 시장 살펴보시죠. 먼저 2022년 9월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한국부동산론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 지수입니다. 제가 매월 정리하고 있고요. 현재 2022년 8월 30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지수의 위치는 120.79 정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은 빨간색 선, 기준선인데 이게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의 지수는 기준선보다 하회하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현재 지수는 지난 고점 134.2에서 13.4%포인트 하락한 120.8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겠어요. 이 매매 지수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가격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짝 하락이 주춤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현재의 지수가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준선은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과거 하락기에도 기준선 수준에서 지지가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현재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까지 하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겠죠. 세 번째로 현재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비용 압박이 상당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방향으로 연준이 전 세계를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수요자들에게는 비용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오고 비용에 대한 압박은 곧 수익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면 내가 가져갈 수 있던 수익도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지난 전고점은 2021년 7월이었습니다. 134.2를 기록한 이 시기가 바로 2021년 7월이에요. 거기서부터 26개월이 지나면 2023년 8월이 됩니다. 이 기준선을 구성하는 시간이 26개월이기 때문에 먼 미래인 2023년 8월에는 시세의 변곡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때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수성구를 제외하고 모두 비규제 지역입니다. 수성구도 비규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아직까지 발표된 건 없으니까 그건 발표되면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고, 어쨌든 현 상황에서 무주택자에게 LTV가 70%,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에게 LTV가 60%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수하고 싶었던 단지가 원하던 가격에 왔다면 2주택까지의 확장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가을지구 일대의 환경보다는 자금적으로 확실히 유리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무리한 확장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구나 쉽게 LTV를 전부 다 활용해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DSR 40%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큰 제약이에요. 연소득으로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세전소득이 적다면 사회초년생이라면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부부 합산소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재 상황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곳은 월성월배, 남산, 태평로, 동대구역, 신매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월성월배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지역의 필터는 30평대 10년 이내에 300세대 이상으로 했고요. 예외사항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곳은 월배 아이파크 2차입니다. 2016년 6월 29일에 준공했고요. 현재 낮은 호가가 4억 5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최저가가 4억 3,800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은 최저가에 거의 근접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보다 충격적인 단지가 있으니 바로 월배 아이파크 1차입니다. 월배 아이파크 2차보다 1년 먼저 준공했는데 현재 초급매 4억 1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34평이 4억 1천. 야, 그것도 월배인데 희한한 세상입니다. 월배 아이파크 1차의 최저가는 4억 2천인데 실거래가는 4억 500에 하나 찍혔고요. 현재 낮은 호가는 4억 1천에 나와 있으니까 와,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5, 6년 전 초기 입주 때 사신 분들도 타격이 있을 정도의 가격이 되겠네요. 좋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월성 협성 휴포레입니다. 2016년 6월 22일에 준공했고요. 과거 최저가는 4억 7천이었는데 현재 실거래가는 4억 3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층이긴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현재 낮은 호가는 4억 7,500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입주장을 지나고 있는 월성 삼정그린코어 에듀파크입니다. 출계 메리트, 현재 실거래가와 호가 수준을 본다면 가격은 상당히 저렴
저렴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세 101개, 월세 114개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실제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보면 전세 2억에 20, 2억 4천, 굉장히 저렴한 전세가 등록되어 있고요. 월세도 110만원 수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신축 전세 2억 5천 깨졌다. 이게 또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남산동입니다. 먼저 기축단지인 대신센트럴자이부터 보겠습니다. 대신센트럴자이는 과거 최저가가 4억 8천만원이었는데 현재 실거래가는 5억 1천, 5억 2천 찍혀 있고요. 낮은 호가는 4억 9천 5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과거 최저가 수준까지 근접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입주장으로 노리고 계신 단지 청라일스자이입니다. 2023년 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0월부터는 준비를 해두시면 좋은 기회를 선점하실 수 있겠죠. 현재 낮은 호가는 6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947세대의 대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청라일스자이의 평면도를 보여드립니다. 왼쪽은 84A 판상형이고요. 오른쪽은 84C 타워형입니다. 84A는 3베이 판상형인데 주방이 살짝 좁게 느껴지네요. 남산 롯데, 청라일스자이, 남산자이 하늘채 이렇게 3개의 단지가 향후 남산동을 선도하겠죠. 다음으로 볼 곳은 청라언덕역 서원포레스트입니다. 2022년 10월 준공이고요. 사전 점검을 끝내고 입주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실거래가는 5억 8천, 낮은 호가는 5억 2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격은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84A는 끌림이 좀 옵니다. 84에서 방이 4개다. 야, 이거는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무조건 선호할 수밖에 없는 평면이죠. 작은 방이 조금 작게 느껴지긴 해도 방이 4개라는 사실 자체가 더 메리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른쪽에는 84C가 있고요. 여기는 타워형 치고는 주방이 조금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평로 한번 보겠습니다. 태평로에 상당히 이슈가 많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곳은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입니다. 명실공히 태평로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현재 저층이긴 하지만 등록되어 있는 호가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낮은 호가 5억 3천, 중층도 가격이 상당히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수창초등학교를 굉장히 쾌적하게 등하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단지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대구역입니다.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과 함께 태평로에 2강을 구성할 수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낮은 가격 5억입니다. 상당히 착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는 지난 9월 7일에 5억 5천 언더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남동 남서로의 조망이 상당히 양호하고요. 종로초등학교까지 등교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단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역 경남 센트로 팰리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터링 해드리는 조건에는 부합하는 단지가 아니지만 가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2022년 7월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144세대의 소형단지입니다. 실거래가 보시면은 4억 8천이 있고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매물 보시면 상세의 정보가 이렇습니다. 마피 7천, 마피 8천, 마피 5천. 그러니까 매도자는 돈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단지를 팔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왕 온 김에 기축단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고요. 과거 최저가는 4억 7천이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가장 낮은 호가는 4억 8천만 원이고요. 실거래가는 5억 1,500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대구역 일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곳은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매물이 그렇게 안 나오다가 이제 슬슬 등록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낮은 호가는 5억 7천, 5억 8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거래가 끊겨 있다가 6억 3천에 하나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난 호가를 인정할 수 없었고 이제부터는 그런대로 메리트가 좀 생긴 것 같네 라는 판단이 수요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안 센트럴 D와 함께 동대구역 화성은 동대구역 일대를 이끌어갈 대단지입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봐도 될 만큼 메리트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입니다. 옛날 이름은 신천 센트럴 자이인데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5억 1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요거 1층이긴 하지만 가격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 되겠습니다. 신천초등학교를 바로 코앞에 등하교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안심이 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84A의 경우에는 이 대형 드레스룸과 알파룸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84B의 경우에도 타워형 치고 팬트리 공간과 드레스룸이 있다는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실 양면창이라는 사실, 굽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리트로 느껴집니다. 다음으로는 동대구 비스타 동원입니다. 더샵 디어옐로가 더 좋은데 아직 디어옐로의 준공기한은 너무 많이 남아서 비스타 동원으로 가져왔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금매가 5억 3,500에 나와 있어요. 2022년 7월에 5억 300 실거래가 있으니까 뭐 비등비등한 가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여기는 동대구역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많이 회자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편의 세상 범어입니다. 2015년 9월에 준공했고 842세대로 여기도 동천초등학교 초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단지가 되겠죠. 그거 아니라도 수성구 진입하려고 점프하는 단지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 거래가 꾸준하게 점 찍히고 있는 것을 보면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실거래가는 6억 2천에 나와 있고요. 과거의 최저가가 5억 5천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달서구나 중구에 비해서 수성구가 그나마 가격 방어가 좀 되는 것 같지만 등록되어 있는 호가들을 봤을 때는 현 상황이 대구 전체에게 모두 어렵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 6억 5천 매물 같은 경우에는 109동 라인인데요.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파시티 신매 4월 중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입니다. 최근에 실거래가가 나왔는데 8억 언더 하나 찍혔어요. 거의 8억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7억 9,500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호가 현재 최저가는 7억 8천인데 이건 복층 1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한 거니까 약간 별개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는 8억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2020년 12월에 최고가가 11억 3,500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가격은 낙폭이 상당하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걸 이상 거래라고 빼더라도 9억 5천 수준에서 8억까지 내려온 거니까 조정이 좀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산입니다. 중산자의 1단지, 2단지 펜타일즈에서 대장 입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2단지는 중산지 조망이 나오는 곳이 로얄이 되겠죠. 여하튼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가격상 5억 7,500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산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서 자금 상황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중산자의 1단지가 5억 8천, 아직 뭐 입주는 멀었으니까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런 가격이 되었다라는 것은 원래 있던 펜타일즈 기축단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펜타일즈 더샵 1차 보시면 2017년 8월 준공인데 4억 5천에 낮은 호가 시작합니다. 실거래가도 4억 5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남쪽인 펜타일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4억 8,500으로 시작하고 있고 실거래가도 4억 8,300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 바로 월세입니다.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의 현재 월세 3천에 130이 있고요. 다음으로 5천에 150이고 펜타일즈 같은 경우에는 더샵 1차가 2천에 140, 2천에 150, 펜타일즈 푸르지오는 2천에 150, 3천에 135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파시티랑 펜타일즈랑 월세가가 거의 비슷한데?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고민해 볼 게 생깁니다. 알파시티의 매매가가 비싼 것인가? 아니면 중산의 월세가가 비싼 것인가? 둘 다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파시티의 매매가가 비쌀까요? 펜타일즈의 월세가가 비쌀까요? 이렇게 시장을 살펴보다 보면 매매, 전세, 월세 이 세 가지의 가격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대구의 전월세 전환율은 2022년 6월 기준으로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월세 전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전세와 월세의 가격을 비교하게 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서 월성월배에서 살펴봤던 전세가 2억 5천 이건 월세 115만원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전세 들어갈 때 그냥 생돈 2억 5천 내고 들어가시는 분은 잘 없죠. 간혹 계시긴 하던데 잘 없습니다. 이거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걸 활용해서 80%를 받게 되면 2억 원 대출이 나오고요. 금리 대략 4% 정도인데 월 이자로 환산하면 6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돈은 2억 5천 빼기 2억 해서 5천만원이고 여기에 월 67만원 상환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현금 5천만원에 월 이자 67만원과 월세 115만원 이 둘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싼 건 뭘까? 이걸 고민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내 집 마련과 월세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매매가를 대략 4억 원이라고 잡아볼게요. 이것과 월세 115만 원을 비교하는 겁니다. 4억 원 아파트 매매할 때에도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겠죠. 70%의 대출을 받으면 2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주담대 금리는 4.5% 계산해봤을 때 원리금 균등으로 40년 하면 월 상환액은 대략 12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4억 원 빼기 2억 8천 해서 1억 2천과 125만 원이 있으면 4억 원 아파트를 내 집
집으로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과 월세 115만원 요거 두 개를 비교해보는 거죠. 월세 들어가는 것과 매매에 들어가는 돈 금액의 차이는 10만원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원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실제로는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고려해 봐야 될 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가의 추가 하방 가능성. 그렇죠. 이걸 열어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지금 매수를 고민하는,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두 번째,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전월세 가격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월세 가격도 일부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같이 매매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굳이 안 사고 2년 뒤에 사자라는 마음이 생겨서 전세와 월세의 인기가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경직되긴 하는데 그게 무작정 높은 가격을 합리화시켜주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리 인상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7%까지, 전세자금 대출도 5%까지 인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러면 이제 일반 대구 경북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 금리를 감당하는 것이 쉬운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 고민을 얼마나 깊게 많이 해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이 사이트는 한번 가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부동산계산기.com. 대출이자 계산하는 건 물론이고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계산 다 할 수 있고요. DSR, LTV, DTI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즐겨찾기 추가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태평로 분양권 상태인 단지가 마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매도자의 자금 압박은 더욱더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피라는 게 뭐냐? 바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도 살 수 있는 매물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5억이면 계약금 10%인 5천만 원인데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가 5천만 원 이상 나게 되면은 계약금은 그냥 공짜로 벌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마피 나오는 단지들은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에는 수많은 입주 예정 단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입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곳 미리미리 준비하고 낚싯대를 들이우면 충분히 좋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괜찮을 것 같은 단지입니다. 입지적인 요소를 반영한 거고요.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지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탐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가이드 정도로 이해하시고 실제 매수나 실제 임차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시고 부동산계산기.com 많이 활용하시고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길도 열리고 방법도 찾을 수 있고 돈도 벌고 그렇게 됩니다. 자산시장은 언제나 이 4분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저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시장의 상황과 방향에 맞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투자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오를 것 같던 가격도 언젠가 사이클을 맞고 하락하고 영원히 하락할 것 같던 가격도 언젠가 사이클을 맞으면 회복합니다. 그게 시장의 순리이고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